세계 곳곳에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을 포함해 각국 주요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예측에 실패하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여론조사 방법론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8일 기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95명을 확보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226명을 따돌리고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득표율로 따져도 50.7% 대 47.7%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개표 첫날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내 3%포인트 격차를 보이며 압승을 일찌감치 예약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지난 4월 한국 총선에서도 여러 여론조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박빙승부나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밀린다는 결과를 내놓지만 결과는 딴판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 프랑스 총선에서도 극우 국민연합이 압승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졌지만 실제로는 좌파연합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압승할 것이라는 국민연합은 압승은커녕 3위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여론조사 자체가 더는 대중들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부분이 양당 체제에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숨은 중도층의 마음을 담는데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비교적 솔직히 응답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숨은 표심을 잡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여론조사가 난립하다 보니 불성실한 응답도 많아지고 또한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만큼 조사 대상 분포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지난 2016년 선거 때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여론조사의 대상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작고 여론조사원과 20분 이상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탓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상을 선정하는 샘플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리서치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잠재적 유권자들에게 집중하여 접근해도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는 빗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이나 전화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타깃을 정확히 정해서 홍보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의 여론조사는 사전에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한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을 받아 ARS나 전화 면접 방식 등 정해진 틀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론조사 역시 지금의 방법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여론조사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